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총 10명입니다. 그런데 15, 16일 이틀간 후보 등록 기간인데 아마 후보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22일 발표될 1차 컷오프를 통과할 빅4에 누가 포함될 것이냐, 이 부분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사람은 가나다 순으로 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정현 전 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최경환 전 부총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10명입니다. 양향자 전 의원도 어제 입당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또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등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김기현 대표,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은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결국은 출마 포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의 당선을 정해놓고 들러리가 2명 추가되는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전개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이미 흥행은 물 건너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를 거쳐서 4명이 경쟁을 통해서 결선 투표까지 진행되면서 흥행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차 경선은 민심 여론조사 100%로 4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단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에 다른 당 지지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보면 14, 15일 양일간 후보 신청을 받고 또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21일과 22일 이틀간 100%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을 선출합니다. 27일부터 28일 이틀간 또 다시 선거인단 투표와 선거인단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 50% 대상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결과를 합산해서 29일 3차 경선 진출자 두 사람을 발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후보자로 확정합니다. 30일에는 후보 두 사람의 양자 토론을 거쳐서 다음 달 1, 2일 2차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인단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내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현 시점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2차 경선 진출자입니다. 10수명을 한꺼번에 4명으로 압축하는 만큼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분석해보면 10명 이상의 후보 중에 2차 경선 진출자 이른바 빅4에는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 4사람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탄핵 반대를 외쳐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출마를 권유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총 471명을 대상으로 보수정당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문수 전 장관이 29.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은 11.6%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오세훈 시장이 8%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나경원 의원은 5.5%를 기록했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에 있던 안철수 의원은 3.7%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원과 한국갤럽이 지난 6일과 7일 100% 무선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조사 대상을 좁혔을 때 김문수 전 장관이 24%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14%로 같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13%로 빅4를 형성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여론조사에서는 빅4에 포함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끝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아마 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사평론가들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 4사람을 2차 경선 진출자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4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진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오세훈이나 한동훈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탈락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아직까지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배신자 프레임으로 당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약점입니다. 그래서
오세훈보다는 한동훈과 나경원이 4위 경쟁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조사는 응답률이 24.9%입니다. 응답률이 꽤 높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도도 높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비호감도가 75%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호감도는 19%에 그쳤습니다. 다른 주자들의 비호감도를 살펴보면 홍준표 시장이 74%, 오세훈 시장이 73%, 김문수 전 장관이 68%였습니다. 반면 호감도는 김문수 23%, 홍준표와 오세훈이 각각 21% 순이었습니다. 한동훈이 높은 비호감도와 낮은 호감도는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동훈의 진보층 비호감도는 85%, 호감도는 12%였습니다. 보수층 비호감도는 75%, 호감도는 22%입니다. 그러니까 양측 모두에서 비호감도가 높게 나온 것입니다. 다른 대선 주자 후보군들을 보면 반대 진영의 높은 비호감도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서 높은 호감도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양측 진영에서 동일하게 비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좌파로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내지 윤석열 시즌2로 또 우파 유권자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동훈은 탄핵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분풀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경원은 인지도가 높은 데다가 충청도 출신이죠. 충청 출신이고 유일하게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당내 세력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당대표에 도전했다가 친윤측의 견제로 번번이 좌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나 의원에게 대선 출마를 제안했다는 것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수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가 큰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내 경선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윤 대통령은 경선 과정에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을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언급을 하는 선에서 자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이번 대선은 체제전쟁이기 때문에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언급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윤갑근 변호사 등을 통해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야만 정권을 재창출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업소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한 대행은 총리실 직원들에게는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지금 지시했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측근들로부터 한 대행이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정보를 듣고 이 같은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전후해서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고 그리고 또 CNN과 인터뷰를 소화하는 등 잘 짜여진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역 의원 30여 명이 한 대행의 출마를 지지하고 있고 한덕수 차출론도 힘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황우래 선관위원장은 오늘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면서 합류하려면 이번 주 내로 결심을 해야 된다. 꽃가마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결심을 하라고 촉구를 한 것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꽝 잡는 것이 매다 이런 생각에서입니다. 누가 됐건 이재명만 잡으면 되는데 호남 출신으로 무난한 행정을 펼쳐온 한 대행에 대해서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대행이 16일 이전에 공직을 사퇴하고 대선판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이 11일이니까 16일이면 이제 4, 5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내에 정리를 하고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막중한 책임을 팽개치고 대선판에 뛰어들었다가는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어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선에 합류한다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기보다는 국민 후보로 나선 후 막판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한대행을 지금이라도 탄핵을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민주당도 한대행을 탄핵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죠. 다만 공직 후보 사퇴 시한이 5월 3일이므로 그 점에 가서는 책임론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막판 레이스 합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대행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경선 이후 우리 당의 후보가 다른 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 등과 단일화 시너지를 발휘해야 집권이 용이하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런 부분은 후보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진영 분열은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역시 막판 후보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판은 결국 숫자와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컷오프에서 살아남는 네 사람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빅4는 누구인지 댓글로 예측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